안녕하세요. 저희 조가 조사한 건물은 아모레퍼시픽 사옥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신본사는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총 공사비 5,355억원,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대지 면적은 반올림에서 14,500m², 건축 면적은 8,700m², 연면적은 21만 6,000m²의 규모로 38개월 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며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48%, 높이는 110m로 이는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았는데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화려한 기계 없이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편안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백자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단아하고 간결한 형태를 갖춘 하나의 커다란 달 항아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옥의 중정을 연상시키는 건물 속 정원과 입구는 필로티로 띄워서 안과 밖의 경계를 중화시켜줬는데 이는 한옥의 마루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이 열주로 이루어진 공간 역시 동양 건축과 동양 건축에서 영감을 얻은 유럽식 모더니즘 건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소들을 곳곳에 반영함으로써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과 협업해 신본사 주변을 설계하여 한국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대형 공간 아트리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1조 63빌딩) 조사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63빌딩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되었죠? 렛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으로 50에 63 스퀘어입니다. 대지 면적 21,430m2, 건축 면적 53,091m2, 연면적 23, 8,429m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 60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커튼월 방식으로 건축되었답니다. 커튼월이란 건물의 하중은 지지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하는 커튼 역할만 하는 바깥벽을 말하죠. 다들 알고 있죠? 직경 4.5m에 달하는 대형 피어 243개가 지하 45m까지 구축되어 있어 100킬로톤에 이르는 건물 하중을 지탱한다. 63빌딩은 전체가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주택 같은 기둥은 없다. 외관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직선과 곡선이 균형감 있게 합쳐져 옆에서 보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정면은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인 것에 반해 측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폭이 좁아진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63빌딩을 덮고 있는 유리는 유리창 한 장당 0.5g의 금이 함유되어 있어 금빛의 바람은 물론 열 반사율이 높아져 커튼월의 단점인 냉난방 효율을 보완하는 이 점도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새롭게 교체한 유리에는 금색을 띠는 특수 코팅된 유리가 사용되었다. 또한 이 창문은 이중 반사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율 45%, 투과율 17%에서 21%, 열에너지 절약 효과 30%, 그리고 63빌딩의 유리는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양의 각도와 기온에 따라 은색, 노란색, 황금색, 적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63빌딩은 냉난방을 위해 중앙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 전체에 열 및 냉기를 분배하여 온도를 제어합니다. 대형 건물에서는 주로 냉온수기, 냉난방 타워, 그리고 공기처리 장치 등이 장비를 활용하여 건물 내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뉴스 방지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세비섬, 그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어떤 것을 알려드릴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개요. 두 번째, 건물의 특징.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시민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채비섬은 3층 건물로 라이브 뷔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비섬의 면적, 규모에 대해 알려드린 박승균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계획을 알려줄 전신규 리포터. 네, 전신규 리포터입니다. 먼저 세빛섬은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부채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이며 부유식 구조물 다리가 있고 물 밑에서 섬을 떠받치는 구조재 없이 와이어로만 묶여 있어 단독으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비섬의 외관은 커튼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빛섬 하부와 한강의 바닥을 연결하기 위해 체인으로 연결하는데요. 체인으로 연결하기 위해 앵커를 28개개를 심었다고 합니다. 상류 쪽 체인 하나만으로도 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작하였습니다. 1m 이상 벗어나면 앵커 센서를 통해 원상 복구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시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빛섬의 하부 구조를 먼저 만든 후 여백 공법을 이용해 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강 위에 띄운 하부 구조 위에다가 상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부 구조는 거의 배와 흡사하고 상부 구조는 일반 건축물입니다. 세빛섬의 다리는 콘크리트이며 부유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유식이란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해중에 뜬 상태로 계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기술적인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오해지를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은 듯한 모습과 하늘색, 금색, 고동색이 조화를 이루어 따뜻함을 담은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49번지 1원에 위치한 광화문 D타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DLENC에서 청진, 이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광화문 D타워의 높이는 105m이며 대지면적 7,220.5m 세제곱, 건축면적 4,148.94m 제곱, 총연면적 10만 5,473.4m 제곱입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7층에서 지하 3층은 주차장,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통합하여
로비로 구성하였고 1층부터 5층까지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층까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며 6층부터 24층까지는 오피스 시설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1층에서 5층은 상업 공간으로 중심부에 에스컬레이터를 두어 고객이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다른 가게를 둘러볼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1개 층에 걸쳐 있는 오피스의 실내 구조는 화장실, 계단실, 복도, 승강기 등 각종 설비가 집중된 편심 코어로 D극자 형태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